안녕하십니까, 안수환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우리가 의사표시에 대한 필수 문제를 풀어보고 있죠. 다음 영상까지 하게 되면 의사표시에 대한 문제는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의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죠. 오타가 있네, 그죠? 2번 상대방의 대리인입니다. 자, 대리는 사기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대리는 제3자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의 대리는 상대방과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이유는 사기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3번입니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겠죠. 물론 계약도 단독행위도 요건을 갖춘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재산인지 여부죠. 그러면 출유한 재산이 기본재산이든 아니든 그것은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출연 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 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이유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해요. 그러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5번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6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기망이 위법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법하다는 말은 비난할 정도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한 것이 아니고 사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상품의 선정 광고에서 다소의 가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 기망은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가 있대요.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그럼 이거는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기망성이 결여된다. 사기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동계착오를 일으켜 같이 끌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기가 뭐냐면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이 사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피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4번입니다.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언제 취소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고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4번.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치는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 제3자의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 틀린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됩니다. 17번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해요. 자,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부작위로도 사기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억,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제3자가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D번입니다. 자, 고소, 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D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죠. 위법한 강박입니다.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네요. 18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이름이 안 적혀 있거나 이름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남의 편지 안 뜯어보겠죠. 그러면 제 손에 들고 있더라도 지배 영역에 진입하더라도 요지 가능성이 결혈된 것이니까 도달된 것이 아니에요. 1번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서신을 개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요지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도달되지 않은 거거든요. 의사표시의 도달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받거나 동거하는 파출고가 받는 것도 가족부가 받는 것도 도달이므로 2번 서신이 당사자가 아닌 동거의 가족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도달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자,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의예요. 그 다음에 또 계약은 낙선계약이 원칙이니까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근데 승낙은 발신주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의 발신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5.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4번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인데 나올 수는 없는 질문입니다. 5번이 참 잘 나오죠. 표의자가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표의자가 발신한 후 사망한 경우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입니다. 19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우리 민법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공시송달은 언제 하게 되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하거든요. 따라 2번, 의사표시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가 있습니다. 과실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공시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입니다. 자,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따라서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5번. 자, 수령자가 제한 능력자예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수령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으므로 5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에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고, 공시송달은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심한 문제에서 사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자,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그러면 이 증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거든요. 따라서 1번, 갑에게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이 계약은 을의 선의 악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X죠.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것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선이고 거기다가 무과실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라면 아직도 유효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선이고 거기다가 무과실인 경우에만 유효한 거거든요. 2번,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죠. 그러면 선이에요. 아직 무과실은 아닙니다. 선이이고 무과실이어야지만 유효하거든요. 모른 경우에는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X예요.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선 선이이고 거기다가 뭐까지? 무과실까지 필요한 거죠. 3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인 거죠. 3번, 을의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면 무효니까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X가 되는 거죠. 알 수 있어도 무효인 거죠. 4번, 을의 계약 체결 시의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죠. 무효죠. 증여기간 유효함으로 X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별거 아닙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점이죠. 하나 추가되는 건 뭡니까? 이러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겐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는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판례를 모아놓은 거예요. 자, 1번입니다.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해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왜 그러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닌 거죠.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자, 밑에 것도 볼까요? 4번. 비록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로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른 판례 지금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므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무효를 일으킨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을 믿고 사퇴 수습을 위하여 이사장 앞으로 형칙상 사직원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사직할 마음이 없이 사직원을 낸 거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원칙이 유효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무효인 거죠. 이 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니까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오, 맞는 질문인 거죠. 3번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에요. 따라서 국가와 개인,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공법상의 의의가 뭐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죠.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공법상의이고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자, 3번.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하여 의원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107조가 준용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따라서 민법 107조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따지지 않고 항상 그 사직서 제출 행위는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인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면 무효예요. 따라서 본인은 아무런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관련된 판례가 자주 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요 5개 정도는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가 난 사례 문제입니다.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돈 갚기 싫어져 친구 을과 짜고입니다. 가짜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고요.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돈을 갚기 싫어서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으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거죠.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채권자도 갑을 대위해서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가장행위를 사회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 계속 보시면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인이 된 곳을 기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줬어요.
자,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3자가 만약에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겁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면 갑도 채권자들도 제3자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제3자가 가장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했어요. 그러면 악입니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매매를 한 당사자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유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므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제3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차단력이 생기죠. 그 후에 취득하는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후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옳은 걸 찾는 거죠.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하지 못한다. X. 채권자도 무효를 갑이 주장하지 않고 있더라도 채권자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갑을 대의해서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3번은 X죠. 4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은 언제나 무효이다. X죠. 가장 매매,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는 없는 거죠. 5번, 제3자가 선이에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줘. 그 후에 취득하는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잖아요. 따라서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아, 답이요. 2번입니다. 2번. 아유, 제가 지금 잘못 읽었구나. 죄송합니다. 2번이 잘못 읽었죠.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제가 잘못 읽었어요. 자,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권자,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하고 무효의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사람을 공부하지 않거든요.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이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했더라도 포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아까 차단용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 아니네, 그죠? 자, 그럼 제3자는 선의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는데 제3자가 스스로 자신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제3자가 가장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갑과 을이 서로 통정하여 갑소유주택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통정허위 표시죠. 그 을은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 병에게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상태이다. 그러면 채권자 병은 제3자인데 모르는 채권자니까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병의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겠네요. 이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병은 자신이 저당권이 유효한 것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라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을도 갑도 병의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이번 을은 병에 대하여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다만 갑은 을에게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겠죠. 4번, 갑은 을을 대리로 내서 병의 저당권 효력이 무효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X. 왜요? 병은 선이고 적법하게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5번 갑은 병의 저당권이 무효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례가 복잡한 것 같지만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제3자가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 정도인 거죠. 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사업 실패로 부도이기에 몰린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부동산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정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는데 을은 자기가 그 부동산에 등재인 것을 빌미로 을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입니다. 자, 통정어의 표시는 갑과 을 사이에는 항상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1번 갑을 사이 행위는 가장매매로서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 대하여도 항상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갑도 을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물론 채권자도 마찬가지겠죠. 갑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인 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 취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병이 만약에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후에 전득자는 선악불문의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으므로 3번 병이 선의의 제3자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의자라면 악의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자, 제3자 병도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죠. 앞에 보면서 봤잖아요. 제3자 병은 당사자인 갑이나 을에 대하여 갑을 사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부동산 매매에는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죠. 5번 갑을 사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유효하다. X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네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의사표시가 난 기본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